반갑습니다. 오늘 Y미나텍 강의를 맡은 조정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눈치가 있으시네요. 모두 다들. 네. 예. 참, 오늘도 제가, 메나텍을 얘기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차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경제 불황이 온다라는 것과 함께 기후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지금 높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름을 우리가 이번에 지내왔지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산불부터 시작해서 가뭄과 또 폭염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주변에서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기후에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자체가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같은 지난해에도 농작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49도를 찍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살기가 힘든 온도죠. 이 정도 온도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너무 폭염 때문에 이제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수확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는 아예 밀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왜? 지금은 자국민들을 먼저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히트플레이션,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히트, 열이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농산물 작황이 악화되면서 이미 폭등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낙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식량 위기가 어쩌면 수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는 밀 생산량이 470만 톤이 감소를 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지금 농사를 짓지를 못하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식량을 무기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인데요.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올 3월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 3월이 굉장히 이제 식량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까지 체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곡물의 어떤 자급률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곡물에 대한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쌀은 92.8%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나마 쌀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 정부가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통일벼를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통일벼도 먹고 했었어요. 그때 그 막 방송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하는 걸로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그 정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다행히 쌀은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자급률이 0.8%인 거예요.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완전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됐어요. 그때 미국에서
밀을 이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밀가루 주는 걸 통해서 뭐 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빵도 해 먹고 하면서 이제 원조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냥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을 우리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원조 받던 게 수입으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을 수입하는 게 그냥 99%가 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정부도 이제 밀에 대한 어떤 그 자급률을 10%까지는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대요. 그래서 보리를 짓는 곳에 밀을 좀 해서 이렇게 밀의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을 좀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곡물 자급률을 보니까 지금 이제 2020년에 20%인 거예요. 우리는 곡물 자급률은 뭐냐면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거 이 부분들의 그 자급률은 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 사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를 지금 수입에 다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식량 이 자급률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한 그런 상황에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작다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식량 안보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도시 국가인데 왜 그렇게 높을까? 네,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밀이라든지 이런 옥수수라든지 수입을 하는데 거의 2개 나라 내지 3개 나라에서 80%, 90%를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한 나라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농사를 훨씬 짓지는 않는데도 수입하는 국가가 한 170여 개국이 된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화를 시켜서 어느 한 국가가 너희 나라에 식량 못 줘라고 해도 타격을 별로 안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수입을 하는 대외 의존도 자체가 너무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식량 안보 지수 자체가 완전 떨어져 있는 맨 꼴찌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민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 자기 나라를 자급자족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식량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식량의 어떤 그 다른 나라에 의존해 있는 나라들은 이제 완전 엄청난 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주권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인식을 해준 어떤 그 발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25년에 농림업에 활용할 중성 과학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래요. 지금은 농업 전문가도 없고 또 우리랑 어떤 경쟁 상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단일 어떤 품종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경쟁국의 농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대요. 모른대요. 전무하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농업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그냥 아주 그 후진국에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2025년부터는 과학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도 경쟁 상대도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제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식량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이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우리의 먹는 게 가장 어떤 우리의 생활을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먹는 식량 문제가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체하는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도 이제 정밀 발효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실에서 우유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고 있고, 대체육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체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기후 문제가 일어나는, 기후 환경의 문제가 일어난 게 뭐 자동차를 통해서든 뭐 생활적인 어떤 문제든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소를 통해서, 소의 어떤 배설물들이죠. 배설물들을 통해서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지는 게 거의 80%라는 거예요. 전체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를 이제 키우는 이 부분들이 물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토양도 그 배설물들 때문에 토양도 굉장히 척박해지고 있고, 질소 배기가스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소를 먹는 것보다 이제는 대체육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로 기술력을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이게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 대체육으로 나오는 대체 식품들인데요. 그냥 순수하게 소고기와 동일한 식감과 맛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욘드 밋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비욘드 밋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런 대체육을 통한 대체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는 먹거리라는 부분이 정말 큰 화두가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메나텍을 만나서 메나텍 제품을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 이제 요즘은 농사를 짓는데 밖에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처럼 지어서 거기서 이제 햇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명을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테크라고 있는데요. 에그테크는 농업이라고 하는 에그컬처라고 하는 농업과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합쳐져서 에그테크라는 부분들로 나와 있는데요. 이 농축 산업에 이제는 굉장히 자원 투입이 많이 되면서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투입되는 첨단 기술을 에그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그테크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데까지 지금 벌써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는데요. 그런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벌써 이미 에그테크에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이제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걸 하나 봤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이제 인공지능 농사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농사 짓는 것과 대결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알파고와 또 우리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전 세계에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덜란드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오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오이를 가장 잘 길러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으로 에그테크로 이제 오이를 길러내는 걸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의 시간이 걸쳐서 이제 오이를 길러냈는데,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농법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가 경험치가 많고, 내가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한다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보다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그걸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거와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리는 게 의견이 다르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 같은 곳에 지금 이제 오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비닐 하우스 안에 그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서 이대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농작물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사람은 빨리 온도를 내려야 된다. 에어컨을 틀든지 창문을 열든지 뭐 그걸 보일러를 안 떼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AI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AI를 돌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할까 하다가 이왕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인공지능의 결정을 따르자 해가지고 인공지능 결정을 따른 거예요. 근데 역시 인공지능은 창문을 열더라도 창문이 한 개가 아닐 거잖아요. 위에 아래에 막 여러 개씩 있으면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이런 걸 봐서 1번, 20번 창문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짜자자작 냈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사람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수확량이 좋게 나와서 그걸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농업에도 이제 다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 살던 시골에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나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살래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꿈 깨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빅테크 기업이 농업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소농공인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품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농업은 이제 기업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내가 뭐 농사를 짓고 살래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도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뭐 뉴스들도 있고 지금 뭐 또 오염수를 방출을 하면서 지금 모든 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냥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 지금 닥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2023년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던 거예요. 이게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할 거 없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빚이 벌써 GDP의 224%나 됐고요. 지금 현재는요,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계의 빚이 이때 지금 이게 2022년 12월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훨씬 많은 지금 개인의 부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폐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자갈치 시장이든 밀락동이든 부산만 하더라도 그런 곳에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늘어날까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현상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니즈가 있고요. 그것이 생활적으로 어려워서도 또 분명히 있지만 내가 정말 일 없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희망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기는 55세에서 79세지만 79세, 80이라고 일 안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80, 90이어도 내가 건강만 하다면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근로를 희망하지만 실제적으로 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사실 혜택이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병원을 가다 보니까 병원을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쇼핑하는 경우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잉 진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의료보험 재정에 내 수입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잉 진료, 또 진료를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볼 때 정말 저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하고요. 병원만 가기만 하면 무슨 검사를 그냥 다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진료비 단가를 올려서 그 의료보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는 개인의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부분이고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 재정 추이인데요. 벌써 지금 이제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2022년도에는 그래도 국민의료보험을 내는 거와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을 봤을 때 조금의 흑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적자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또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료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숫자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자폭이 점점 이제 심해져서 6년 뒤에는 바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려고 한다면 이제는 의료보험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내는 의료보험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밖에는 앞으로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만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해치게 되면 진짜 돈 버는 거 나중에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챙기면서 의료보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바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 모든 투자가의 꿈이 비즈니스 세계의 마지막 비밀이 지속적인 연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실한 현금 흐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고요.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이 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갖춘 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요. 지금 0.78이지만 조금 있으면 0.6대로 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우리 강사님들께서 강의도 하셨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정말 세계 시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메나테크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1994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는 비즈니스 위크지의 최고 성장률 기업 중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포브스지의 200대 중소기업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2007년이 저희가 특허 분쟁 소송이 나면서 글로벌 제약회사 25군데가 저희 회사를 그 특허 무효 소송을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내게 된 거죠. 이때 사이언스지의 글리코 생물학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게재가 됐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인 기업입니다.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말 참 감사한 회사인데요. 글리코 영양소라는 메나테크는요,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량의 다당체 성분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메나테크만의 특허 조성물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글리코올 영양소가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처음부터 많이 와닿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여 재생할 수 있을까요?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흡수를 시키고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고 또 나머지 노폐물들은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느냐. 그 다음에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와 재흡수해야 될 분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우리 몸이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기능을 해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는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내 몸에서는 세포에 있는 당사슬이라고 하는 글리칸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구조물이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체의 건강은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병이 들면 우리는 병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내 세포가 건강해지면 점점 그 병이 나아져서 좋아져서 이제는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다라는 이 부분은 세포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건 세포의 손상이 많아져서 세포 기능과 모양이 변질된 것인데 여기 보면 세포를 보시면 이게 단세포 하나인데요. 이 단세포 하나가 여기 흩날리고 있는 얘가 글리칸이라고 있는 당사슬이에요. 이 당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볼 수 있었고요. 얘들이 우리 몸에서 그 무조건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는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얘들이 8가지의 성분으로 이 글리칸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포 한 개당 이 글리칸이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한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한 개당 이 글리칸의 숫자가 10만 개가 빼곡하게 있을 때는 완전한 건강 상태를 내가 유지를 하는데 이 세포 표면에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글리칸이 3, 4만 개밖에 없을 때는 반건강의 상태인데 현대인의 대다수가 바로 반건강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만 개 이하로 이 글리칸의 숫자가 줄어들면 중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이 글리칸의 숫자가 이 모든 부분들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리칸들이 하는 역할이 인지, 면역, 대화라는데요. 인지는 특별히 내 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나 독소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걔들을 발견하고 걔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면역을 해내는 역할들을 하고요. 두 번째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당사슬들끼리, 글리칸들끼리 다른 세포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조건적인 기능들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현대인들의 바로 건강의 문제라는 거고,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8가지 성분을 엠브루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에 이렇게 다 담아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리칸의 숫자가 부족해서 질병에 걸리는데 글리코 그 글리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성분인 8가지 성분인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는 먹기만 하면 내가 점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지금 현재 100세 시대를 가고 있어요. 그저께도 저희 남편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다 오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연세가 95세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웬만하면 90세 넘으시고 또 좀 더 장수하셨던 분들은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00세를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안 살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말 굵고 짧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나는 빨리 천국 갈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의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100살은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진짜 어쩌면
110세, 120세까지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그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0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 재정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노인의 의료보험 재정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고, 이게 바이오 헬스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글리코 영양소를 이렇게 특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약이 아니에요. 약은 아니지만 내 몸에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내가 저절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 특허청 자료는요 75만 명의 사람의 임상이라는 거고요. 이 임상을 했던 병원들도 미국의 정말 유수한 10대 병원들에서 이 임상들을 다 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특허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있었던 그 특허 분쟁 소송 속에서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승소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고, 그 승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손에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바로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질병을 치유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글리코 영양소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는요, 여기 계시는 이분들은 저희 메나테크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전 세계 각 분야의 석학들이시고요, 이미 각 분야의 최고의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메나테크 제품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 임상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메나테크의 제품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는 부분들을 여기 나와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검증이 끝난 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메나테크의 제품과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비교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는데요. 2025년이 되면 바이오 헬스와 관련되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떤 니즈가 일어나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11조 5천억 달러, 1경 3천조 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한국도 미래 주도 산업으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주력을 할 거라는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웰니스 산업,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웰니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웰니스 건강과 웰니스 산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게 되면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메나테크는요,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동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사가 정말 두 개가 딱 만난 게 바로 저희 회사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메가 트렌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연출되는 그런 큰 빅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1인 창조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1인 창조 기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뭐 아이들을 학교를 가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서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영업 전문직을 가지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의사든 뭐 변호사든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남들과 다 똑같이 자꾸만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내 수입을 제가 스스로 고용을 한 거죠. 내가 나를 고용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는 이런 구조에 E 사부면과 S 사부면의 거의 95%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다 포진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에 포진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고 나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 전문직을 할래라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안정을 원해서 여기를 가지만 가장 불안정한 게 ES 사부면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직장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오너에 의해서 내 밥그릇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다니고 싶어도,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내가 다닐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부면이라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자영업을 꾸준히 잘하고 싶고 전문직을 하고 싶어도 내 건강이 무너지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냥 훅 들어와 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빨리 여기는 95%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지만 5%의 돈이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 BI 사보면은 5%의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95%의 돈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정과 자유를 원한다면 BI 사부면을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플랜 A로 이 사부면에서 일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전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자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 자영업자에서 있던 내 포지션이 비사부면으로 옮겨가면서 진정한 자유라는 부분들을 누릴 수 있고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면서 나의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산을 만드는 BI 사부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점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비사부면으로 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유통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통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유통의 흐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요.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왔어요. 실제로 제작 원가보다는 훨씬 유통의 마진이 더 많이 들어가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게 그냥 우리가 1차 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가게 됐어요.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려고 하면 그래도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식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준비가 좀 되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가용이라든지 냉장고가 크다든지 냉동고가 큰 이런 냉장고, 그 다음에 카드가 나와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대형 할인 매장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은 대형 할인 매장이 나왔고 소비자들은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니까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싸게는 구입을 하지만 결론은 여기는 대기업들이 다시 돈을 버는 구조밖에 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대가 흘러가면서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인터넷과 홈쇼핑으로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또다시 구매를 하는, 소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기보다 또 시대의 흐름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집집마다 다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TV도 컬러 텔레비전과 TV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때도 우리는 여기서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경제에 불을 걸머지는 게 바로 1차, 2차, 3차가 다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유통을 이용을 했지만 조금 싸게 사는 구매의 혜택은 있었지만 결론은 소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출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나에게 다시 어떤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4차 유통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회사와 직거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제품을 구매한 이것에 대해서 내 감동이 있고 이 감동인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을 때 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받고 또 프로슈머로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이 모든 유통의 과정에 있었던 이 중간 유통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보를 많이 전달하신 분들에게 소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 마케팅이 바로 4차 유통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무점포 무자본으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4차 유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소비의 경험이 소득의 기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다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그렇다면 선택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이 회사는 내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물음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회사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탄탄한 회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고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과 이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메나텍 회사 아까 나스닥에 상장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시장에 핵심 아이템인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메나테크라는 회사고요. 저희 지원그룹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시스템 스폰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원그룹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시스템이 이렇게 사학과의 자세부터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고테드, 그 다음에 테드의 8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이 소득이라는 이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메나테크는요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상이고요. 지금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 상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저희 회사는요, 바이오텍 벤처 기업으로는 드물게 메나텍이 석세스 어워드상을 받았는데 수상 이유가 투명성, 정직성, 관대함이에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수당으로 저희들에게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당은요, 첫 번째는 나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아까 소비가 지출로 끝나버리는 그런 소비 형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지출로 하는 소비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품 제품으로 저희가 바꿉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생활할 때 다 쓰이는 그런 제품들을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소비 습관을 체인지하는 거고요.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7가지의 보상 플랜으로 있는데 초기 사업자들이 매출로 인해서 나오는 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면서 리더십으로 의해서 나오는 그 보너스가 바로 이렇게 멘토 보너스랑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정이 되었을 때 주는 인정 보너스,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보너스를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볼 때 첫 번째는 자동 주문 프로그램이에요. 자동 주문 프로그램은요, 저희 회사에서 어소시에이트라고 이제 사업자형 회원인데요. 어소시에이트형 그 회원이 되면은요, 자동 주문 혜택이 주는데 25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했을 때 50만 원 이상 자동 주문했을 때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맨 처음 회원 등록을 하고 바로 자동 주문을 이제 하시게 되면 그 자동 주문에 대한 축하로 GI 프로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을 첫 달에 바로 드려요. 그 다음부터 3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제품이 올 때 이 제품들이 그 통에 같이 담겨서 들어와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딱 열어봤는데 내가 제품 주문한 거 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 같이 들어올 때 진짜 기쁨이 2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주문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는데 25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이 제품으로 받는 혜택이 37만 8천 원 정도가 돼요. 50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76만 2천 원에 대한 혜택이 제품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왕 먹을 때 자동 주문을 했을 때는 이렇게 혜택이 정말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소시에이트는 아니고 그냥 나 소비자형으로 할래. 그러니까 소비자형으로 이제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를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자동 주문을 했을 때 8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차에 이렇게 제품이 함께 가면서 8만 원 이상 자동 주문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제품의 혜택이 10만 6,700원이라는 거예요. 자동 주문이라는 이것만 우리가 활용을 해도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요, 어치버라는 게 있어요. 어치버. 어치버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A 형태와 B 형태가 있어요. A 형태는 나도 그 자동 주문을 하고 내가 추천한 회원이 10명이 8만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했을 때는 A형으로 어치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B형은 뭐냐면 내가 자동 주문을 하고 내가 추천한 프리퍼드 커스터머 5명, 아까 소비자형 회원 5명이 그 자동 주문을 하면서 6명의 합이 500ppb, 500점, 약 8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게 되면은 나는 회사에서 어치버라고 저희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어치버를 3개월을 연속 유지를 하게 되면 어치버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요. 정말 맛있는 항산화제 탁월한 파이터 클렌저라는 이 제품을 3가지 세트를 저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이어리와 함께. 그래서 이것도 10만 원이 넘어요. 이 3개월만 해도 이 혜택을 저희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5번, 6개월 중에 5번 이렇게 어치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엠브로토스 라이프, 정말 누구나 평생 먹고 싶은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트루퓨어, 짝꿍이 너무 잘 맞는 이 제품과 함께 저희 유리컵과 함께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가 정말 큰 혜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에게 이런 선물과 함께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주는 게 바로 이 어치버 클럽이라는 거고요. 이게 기본이 되어서 이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소비자형 그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500점을 어치버스 클럽을 하면서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요. 5명 꼭 안 하고 6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상관없어요. 5명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어치버 1개월 달성을 하고
나랑 함께 했을 때 약 아까 80만 원 정도 50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어치버스 클럽을 6개월 중에서 5번을 하게 되면 어치버 혜택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렇게 3개월 했을 때 11만 5,500원, 어치버 5회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엠브로토스와 함께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근데 어치버스 클럽은 그 6개월을 하고 5개월을 하고 또 후반기에 5번을 연속했을 때 한 번을 또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복으로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년으로 보면 2회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다 합치면은 내가 1년간 받는 제품으로 받는 그 혜택이 53만 8천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는 총 혜택이 자동 주문과 함께 어치버 클럽과 받은 혜택이 내가 받은 혜택은 1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내가 단순히 어치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렇게 자동 주문과 또 혜택을 받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4명을 이렇게 자동 주문하는 4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4명을 함께 하다 보면 나는 총 124만 원이라는 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나의 프리퍼드 커스터머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내 사업의 파트너도 이분들도 자동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동 주문으로 받는 혜택이 벌써 38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혜택을 받지만 나의 프리퍼드 커스터머도 나와 함께하는 요 분들도 나를 믿고 자동 주문하는 분도 이렇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치버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나는 아까 4명이 25만 원 이상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4명이 똑같이 나랑 똑같이 어치버스 클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경험치를 해봤거든요. 내가 이 경험치를 해보니까 혜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 경험치를 내가 알려줄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 경험치를 내가 했던 경험치를 도와서 알려드리게 되면 이분들이 내가 받았던 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이 정도가 되면은 내 직급은 실버 디렉터가 되고 나는 연 484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의 프리퍼드 커스터머랑 내 파트너들도 내가 받았던 동일한 혜택을 그들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4명이 동일하게 했지만 또 이분들도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2명만 나와 동일하게 한다면 내가 1년간 받는 보상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업 파트너와 또 나의 그 한 명당 받는 그 소득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첫 시작은 어치버였어요. 내가 나와 함께 프리퍼드 커스터머 5명 이상을 함께 해서 500점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본 게 이게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경험치를 2사람이 동일하게 같이 하다 보면은 2명이 동일하게 할 때 나는 디렉터라는 직급이 되고요. 한 13만 원 정도의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4명과 또 똑같이 2명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8명이 함께 팀으로 어치브를 하게 되면 나는 골드 디렉이라는 직급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골드 디렉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함께 어치브를 하는 사람이 20명이 만들어지면 근데 이 20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같이 하고 나의 스폰서도 같이 함께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치버를 20명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실버 ED라고 해서 이렇게 실버 ED로 해가지고 이때서부터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보내주는 스텝업 캠프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도전을 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치버를 활용을 해서 실버 이드라는 부분들을 해내고 내가 실버 이드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을 또 실버 이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실버 이드가 또 실버 이드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는 골드 이드가 되고요. 내가 골드 이드를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을 도와서 또 골드 이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내가 또 PD가 되는 거고요. 또 내가 PD를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을 PD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브론즈 PD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들을 브론즈 PD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나는 실버 P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버 PD가 되면은 사실은 저희 메나테크에서는 로얄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인쇄 연금 상속이 되는 시스템 자산 소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드 ED 정도 2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정말 집중하면 마케팅을 이해를 하고 저희 지원그룹의 TLP 컨텐츠를 잘만 활용한다면 1년이면 골드 ED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일어나는 PD라는 부분들은 회사의 평균이 3년 7개월이거든요. 3년 7개월 집중하시게 되면 PD가 안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도 받고 그야말로 연봉 1억대를 이제 찍는 브론즈 PD 같은 경우는 5년 2개월이 평균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 소득을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메나텍의 보상 플랜이고요. 저희 메나텍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19가지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첫 성공자의 직급인 PD부터 해서 스타까지 CPA까지 있는데요. 이 PD가 되면 이제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연봉이 되고요. 이제 스타로 넘어가게 되면은 2억에서 100억 정도의 연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10월 달까지죠. 10월 달까지 코리아 풀 보너스라고 해가지고요. 항공 매출 1%를 가지고 기준에 적용이 되신 분들에게 또다시 보너스처럼 보너스 주는 게 바로 코리아 풀 보너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되어 가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누구나 다 코리아 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나텍의 보상 플랜은요. 그냥 우리가 좋다 하면은 진짜 좋은지 저거 끄니까 좋다고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매출 순위를 이렇게 내고요. 매출 순위로 볼 때 저희가 이제 9위를 했고요. 여기 연봉 1억 이상, 1억에서 5천, 5천에서 3천, 3천에서 2천, 2천에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50만 원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1억 이상 구간을 보더라도 저희가 1등한 회사는요 0.1%예요. 전체 인원 중에서 0.1%가 1억 이상의 소득자인데 저희 메나테크 같은 경우는 0.5%예요. 5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 허리 부분. 내가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비용으로 적당해, 참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득 구간도 저희 회사가 2.5%에서 5배까지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그 소득을 볼 때 1등한 회사가 거의 88.8%고요. 저희는 49.9%예요. 한 50%예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저희 회사의 보너스가 얼만큼 합리적으로 정말 일한 만큼의 그런 보상을 주는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TLP라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TLP라는 컨텐츠는요. 정말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바로 이 TLP라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게 되면 고객들의 니즈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제품과 이 기회를 전달하는 게 바로 TLP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정말 세상이 이제 컨텐츠로 이제 세상을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게 컨텐츠와 함께 개인의 스토리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명 한 명으로 볼 때는 정말 약해요.
저 한 명으로 보면은 정말 약하고 뭐 부족한 게 많은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연대를 만들다 보니까 대기업의 플랫폼만큼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올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시다 보면요, 정말 내 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큰 위기가 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저희들에게 그냥 훅훅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직업을 정말 정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가치관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생계는 있어야 돼요. 생계가 단단하게 있어야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내가 먹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직업은 반드시 내게 생계를 책임져야 될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직업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직업에 꿈의 요소를 넣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라고 해요. 내 직업이, 이 직업이 진짜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보고, 내가 진짜 끝까지 우리가 아까도 79세가 되어도 일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통계를 볼 때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가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직업에다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가 내 직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크고 그 직업도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내 직업과 내 일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메나테크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메나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메나텍의 건강 풍요 나눔이잖아요. 건강 풍요 나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충분되고 나에게 시간의 자유가 있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는 메나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꿈이 현실이 되는 지원그룹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리더들이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